가져와서 통일이라는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볼 수 있죠. 개념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. 아는 걸 넘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까지. 그럼 이 통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기술 중에 관점 수용 능력을 강조하셨는데 박형빈 교수님 논문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나요? 네. 그 여러 윤리 감수성 기술 중에서도 이 관점 수용,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. 이게 사실 우리 사회 안에 남남 갈등이든 아니면 남북 간의 갈등이든 이걸 풀어나가고 결국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본 거죠. 관점 수용.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. 특히 통일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이 많이 갈리는 주제에서는 더더욱요. 맞아요. 어렵죠. 논문에서는 이걸 그럼 어떻게 훈련할 수 있다고 보나요? 이게 너무 좀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없을까요?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겠죠. 하지만 박형빈 교수님은 나바에치의 그 4단계 모델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어요. 몰입하고 사실이나 기술에 주목하고 절차를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이런 단계인데요. 4단계 모델이요?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뭐 북한 이탈 주민 문제나 아니면 세대 간의 통일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. 이런 주제로 친구나 가족 인터뷰를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왜 서로 생각이 다른지 이야기 나눠보고 아니면 뭐 6.25 전쟁을 겪으신 할머니, 할아버지 입장에서 글을 한번 써본다거나 또 통일이 딱 됐을 때 남한 주민, 북한 주민, 탈북민 입장에서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.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요. 아, 인터뷰, 글쓰기, 역할극, 직접 해보는 거네요. 네, 중요한 건 뭐 완벽하게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입장을 한번 만나보고 아,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상해 보려는 그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. 네. 결국 이 박형빈 교수님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자면 통일교육이 이제 머리로만 아는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어떤 가슴으로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그 관점 수용 훈련을 통해서요. 통일 문제에 대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좀 깊이 공감하고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편견 없이 소통하는 통일 감수성. 이걸 길러내자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감수성 훈련이 꼭 통일 문제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. 세대 차이도 있고 이념 갈등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고 좀 더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이 감수성이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라는 점이죠. 네, 오늘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통일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, 통일 감수성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통일 문제를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,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라는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시도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중요하게 느껴집니다. 네, 그렇죠. 윤리 감수성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통일 감수성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연결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 수용 연습, 이게 비단 통일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나 갈등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는 과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? 네, 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